반갑습니다, 여러분. 이거 금방 만날 줄 알았더니 또 상황이 이렇게 돼가지고 또다시 영상을 찍게 되네. 128페이지부터는 학교 오면은 진도 나가려고 그랬는데 어저께 갑자기 이제 일정이 바뀌면서 지금 전면 등교 중지가 돼가지고 선생님 다시 수업을 준비하니까 상황이 이러니까 어떻게 열심히 해봐야지, 그지? 야, 우리 이러다 못 만나는 거 아니야? 우리 이렇게 헤어지고 나중에 청년 올 때 만나는 거 아닐까 모르겠다. 그런 일 없어야 되는데, 그지? 밖에 상황은 상황 그런 거고, 학생은 또 공부하는 게 본연의 임무니까 다시 한번 좀 열심히 달려보자고. 집에서 있다고 너무 퍼져 있지 말고 집중해서 합시다. 자, 오늘은 128페이지, 129페이지 이제 무신정변에 대한 이야기 좀 해보려고 하는데, 책 한번 꼭 읽어보고, 내용 좀 복잡하고 그러니까 책 한번 좀 읽어보고, 그리고 여기 내용이 좀 재밌어. 재밌는 내용도 많고 조금 공부할 분량도 많고 하지만 선생님이 내용을 좀 풀어서 이해가 갈 수 있게끔 좀 얘기를 해볼 테니까 잘 한번 달려봅시다. 자, 일단 여기서 내용 이제 우리가 공부할 게 간단히 얘기하면, 이제 앞에서 우리 공부했었던 게 이제 이자겸의 난, 그 다음에 뭐 묘청의 난,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 이런 게 결국 실패하고 고려가 지금 문벌귀족 사회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이 사회가 문제라는 거다 인식이 되고 있었잖아. 근데 해결이 안 났던 거잖아. 이게 일순간에 한 번에 문벌귀족이 끝장이 나면서 지배층의 교체가 이루어져. 거의 뭐 전쟁에서 전멸당하는 듯한 그런 피해를 입게 된단 말이야, 문벌귀족들이. 그리고 고려사회의 지배층이 한 번에 군인들로 바뀌는 그런 사건이 벌어진다고. 이게 1170년 벌어졌던 무신정변이라는 사건이야. 그래서 오늘 여기서 공부할 거는 이 무신정변이라는 사건. 그러니까 군인들이 일으킨 반란이지. 이게 1170년인데 이 무신정변이 어떻게 일어났나 요거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고, 이 이후에 이제 군인들이 권력을 잡고 거의 1270년까지 약 100년 동안 군인들이 지배하는 세상이 된단 말이야. 이 고려 역사에서 이 100년간 고려 군인들이 지배하는 시기를 뭐라고 부르냐면 무신집권기라고 부른다고. 무신집권기. 그러니까 오늘 공부할 핵심은 무신정변은 왜 일어났고 어떻게 일어났느냐에 대한 이야기 하나. 그 다음 두 번째는 무신집권기, 군인들이 이제 권력을 장악하고 지배하는 시기가 100년 정도 지속이 됐는데, 이 100년간 어떤 권력자가 지배권을 행사하고 어떻게 지배를 했느냐에 대한 내용을 두 가지 구별을 해보면 된단 말이야. 오케이, 말이? 이해됐지? 자, 그러면 첫 번째 어떤 사건에 대해서 알아보자. 무신정변에 대한 사건부터 한번 알아보자. 내용 간단해. 왕이 이제 나들이 갔던 사건을 계기로 해가지고 군인이 반란을 일으켜서 그 밑에 있는 문벌귀족들 싹 다 죽여버리고, 이날 죽은 사람이 약 한 개경시내에서만 300명 가까이 그 문벌귀족들이 죽었다고 하니까 거의 뭐 전쟁 나서 전멸당한 것처럼 죽은 거지, 그지? 그래서 그 반란을 이렇게 성공한 사건을 무신정변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러면 왜 군인들이 반란을 일으켰느냐? 이 무신정변의 그런 배경이 뭐냐? 이거 한번 살펴보자. 왜 갑자기 일으킨 거냐? 갑자기는 아니야. 그러니까 기존에 지속적으로 고려 사회가 군인들에 대한 이게 무시하는 그런 분위기가 좀 깔려 있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문신을 우대하고, 야 이거는 구별하기 네. 이거는 구별하지. 문신은 뭐고 무신은 뭔지 이거는 당연히 구별하고 있어야 돼. 깜짝 놀라서 지금 설명하는 건데, 문신은 어떤 사람들 얘기하는 거야? 글을 써서 공부해가지고 이제 관직에 오른 사람들을 문신이라고 하지. 보통은 이 사람들 뭐를 통해서 과거제도라든가 아니면 은서제도를 통해서 관직에 올라가지고 이제 왕을 보좌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문신이라고 하고, 무신들은 누굴 얘기하는 거야? 무신들 말 그대로 싸울 못자. 요즘을 치면 군인 장교들 얘기하는 거지, 그렇지? 이 당시에 이제 군인 신하들, 이런 사람들을 무신이라고 하는데, 이들은 어떻게 관직에 오르냐면, 슬프게도 이들은 과거가 없어. 고려 시대에 과거 공부했던 거 보면 묵과 없잖아, 그지? 과거가 없어. 그래서 보통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세습을 통해서 군인 장교 자리를 이어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거지. 아버지가 군인 장교였으면 그 아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아버지가 죽으면 그 자리를 이어받아가지고 군인이 되는 이런 구조였단 말이야. 그래서 이 당시에는 그러니까 고려사회 분위기에 어떤 게 있었냐면, 문신은 상당히 우대해. 이게 이들이 진짜 신하 똑똑한 사람 이런 개념이고, 무신은
에휴, 저 뭐 군인 저까지 거 뭐 저 그냥 아무나 하는 거 아니야? 저 뭐 아버지 하던 거 그냥 이어받는 거 아니야? 그래서 보통 이 사람들이 받는 땅도 이제 군인전이라고 해가지고 군인을 하는 대가로 이제 땅을 받는 건데 이 군인전이 많지가 않아. 이들이 받는 뭐 공음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되게 적고 이 군인전을 세습해가지고 군인이 그냥 이어져가는 집안에서 이어져가는 이런 구조였는데 아주 그냥 은근히 사회 전반적으로 무신을 무시하는 분위기가 고려 초부터 깔려 있었던 것 같아. 대표적인 게 어떤 개념이냐면 니네 앞에서 선생님 얘기하는 게 편하게 할게. 야, 여기서 공부 잘해. 이거 평생 나와. 이거 평생 나오니까 여기서 공부 잘해놓으면 나중에 고등학교 가서 성인 돼서 써먹을 수 있어. 야, 니네 고려 사회 앞에서 고려에 무슨 정치제도 이런 거 공부할 때 고려 사회의 왕과 최고 신하들이 모여서 국가 중대사를 논의하는 기구 뭐가 있었어? 도병마사와 식목도감이 있었지. 공부 제대로 했으면 기억날 거야. 근데 도병마사 식목도감에 왕과 최고 신하들이 모여서 국가 중대사를 논의하고 도병마사는 뭐 국방 문제, 전쟁할 거냐 말 거냐 이런 거. 식목도감은 내정에 관련된 거, 뭐 세금 더 거둘 거냐 말 거냐, 뭐 다리 날 거냐 말 거냐 이런 거 결정하는 기구라 그랬잖아.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야?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관직으로 몇 분 이상, 2품 이상이 되는 사람들이 여기 참여하는 거란 말이야. 고려 사회에 관직이 등급이 한 18단계 있어. 공무원 등급 얘기하는 거 요즘 치면 요즘은 공무원 뭐 9단계 있잖아. 9급 공무원부터 시작해서 뭐 이렇게 가잖아. 그치? 얘네는 18단계 있는데 여기에는 2품 이상이 참여하는 거야. 2품 이상. 근데 이 무신들 중에서 승진해가지고 최고 권력자가 되니까 최고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이 상장군과 대장군인데 상장군 대장군 니네 그 앞에서 그 공부했었잖아. 고려시대 군사제도가 뭐야? 2군 6이잖아. 2군 핵심 군대가 2군이란 말이야. 2군 두 개의 군으로 끝나는 부대. 응양군, 용호군 이렇게 해서 2군이 두 개인데 그 2군을 지배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야. 지도하는 사람들이. 상장군, 대장군. 근데 이 관직이 몇 품이야? 3품이야. 그러니까 군인에서 승진해가지고 최고 권력자 자리에 올라가도 몇 품밖에 안 돼. 3품밖에 안 돼. 이 얘기는 어디에 못 들어간다는 소리야? 도병마사와 식목도감에 못 들어가는 거지. 군인들, 대장들. 선생님 그게 뭐예요? 그게 뭐 안 들어가면 좋은 거 아니에요? 놀고? 니네 생각엔 이럴 수 있지만 무슨 문제가 있냐면 자존심의 문제지. 야, 도병마사에서 뭐를 결정을 해? 전쟁을 할 거냐 말 거냐 결정하는 건데 국가의 전쟁을 할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하는 자리에 군인 대빵들은 들어가지 못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들은 밖에서 대기하고 있다. 이 사람들끼리 따로 모여서 회의해. 얘네들 도병마사 할 때 이 군인 대빵 애들은 중방이라는 회의기구를 통해가지고 모여서 여기서 무슨 명령 나오면은 야 여기서 뭐 하란다더라 이렇게 해서 그냥 따르는 입장밖에 안 나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요즘 간단히 치면 고려 대장군이 도병마사 할 때 여기 들어가지도 못하고 밖에서 중방에 대기하다가 전쟁할 건지 말지 결정한 다음에 야 전쟁하러 가자 이렇게 하면 그냥 네 하고 따라가는 정도의 그 레벨밖에 안 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이들의 입장에서는 이거는 완전 무시받는 거지. 야 요즘으로 치면 상장군 대장 요즘 군대 좀 안 하는데? 야 요즘으로 치면 상장군 대장군이 지금 치면은 육군 참모총장이나 합참의장쯤 되는 거 아니야. 포스타 별 4개. 근데 포스타 별 4개가 대통령 회의하는데 못 들어가고 북한하고 우리가 싸울 건지 안 싸울 건지 결정도 못 하고 그냥 밖에서 멍 때리고 대기하다가 거기 회의한 애들이 무슨 행정고시 출신들 군인 요즘에 무슨 장관 내무부 장관 이런 사람들 회의 다 끝나면 야 우리 전쟁할 건데 그럼 따라 나가는 레벨밖에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기본적인 구조 자체가 고려 사회가 얼마나 무신들을 무시하고 있는 구조인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개념인 거지 이게. 그렇지? 또 하나 과거를 통해서 무신이 되는 게 아니니까 무신되는 사람들의 레벨 자체를 상당히 수준 이하로 보는 그런 사회 분위기도 있었던 거. 오케이? 그러니까 야 군대에서 최고 권력자라는 상장군, 대장군도 이런 지도를 받는데 이런 대우를 받는데 그 밑에 있는 군인 애들은 얼마나 개무시 받을지 안 봐도 비디오지. 특히나 하급 장교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대우가 수준 이하여가지고 뭐를 받아야 이 사람들이 먹고 사는데 이 사람들
군인전을 제대로 지급받아야지 이 사람들이 군인전에서 농사진 걸로 먹고 사는데 이 군인전 지급도 잘 안 될 정도로 고려 사회에 마지막에 군인들의 대우가 처참해진단 말이에요. 오케이? 그러니까 뭐 불만이 그냥 편하게 얘기하면 불만이 속으로 막 짜증나. 이것들 다 뒤집어 막 이런 분위기가 생기는 거겠지, 그치? 요즘 치면 생각해보면 야 니네 아버지가 고려사회 군인인데 한국 군인인데 월급도 절대 안 나와. 막 월급이 막 3개월에 한 번, 막 6개월에 한 번 이렇게 나오고 그러면 아버지가 니네 이제 집에 먹고 살고 이런 거 해야 되는데 불만이 막 쌓여갈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서서히 야 이것들 다 죽여버릴까? 뒤집어 엎을까 하는 분위기가 이제 서서히 끌어올라가고 있었던 그런 분위기에 결정적 사건이 기름을 붓는 거지. 그러니까 역사는 그런 표현이 있거든. 공부하다 보면 필연적 이유가 쌓이던 와중에 우연한 사건이 이제 불을 붙이는 그런 역사적 변화의 그 용어가 있거든. 모든 사람 뭐 1, 2차 세계대전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지. 좀 어려웠나 내용이? 말이 이런 말 안 할게. 편한 말을. 오케이. 어쨌든 이게 불만은 막 쌓여갖고 있었어. 이런 이제 무신들의 불만이 쌓여갖고 있을 거 아니야. 막 문신들이 지네끼리 다 해먹고, 막 개경을 중심으로 한 문신 중심 세력이 이제 막 다 해먹고 막 이러니까 무신들이 막 불만이 쌓여가서 이것들 막 잡아 팔까 막 뭐 이런 불만이 쌓여갔을 때 결정타가 두 가지 사건이 있는데 하나는 김돈중 사건이고 하나는 한뢰 사건. 이 김돈중 사건은 뭐냐면 김돈중이라는 젊은 관리가 있어. 얘가 20대 초반 때 나중에 1170년 때는 이제 나이가 먹는데 이 김동중 사건은 무신정변 일어나기 한 20년 전쯤 일어난 거야. 1150년 언저리쯤.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김돈중이라는 애가 누구냐? 우리 저번 시간에 공부했던 그 유명한 김부씨가 아들이야. 경주 김씨. 문벌 귀족 집안의 최고 에이스 집안의 아들. 요즘 치면은 저 삼성그룹 외아들쯤 되는 거지. 근데 이 김돈중이라는 애가 왕을 이제 보좌하는 역할로 이제 왕실에서 이제 젊은 문신이었는데 이 당시 40대에 왕을 보좌하는 그 견룡장수라고 하면 그냥 편하게 얘기해. 그냥 그 당시 왕을 보좌하는 왕의 경호실장급 되는 애가 누구냐면 정중구라는 애가 있어. 정중구. 나중에 중요하게 이름 나오는 사람이 이 사람이. 나중에 이 정중구라는 사람이 무신정변 일어났을 때 뭐였냐면 쌍장군이에요. 쌍장군. 군인 대빵. 이 정중구라는 애가 이 당시에는 왕을 경호하는 경호실, 요즘으로 치면 청와대 경호실장쯤 되는 거야. 경호실장쯤 됐었는데 얘네가 맨날 파티하고 왕하고 맨날 근데 이 당시 왕이 누구냐면 왕이 의종인데 이 의종이 누구냐면 앞에서 우리 공부했었던 그 임종의 아들이야. 그 묘청에나 뭐 이런 거 있을 때 왕이었던. 그래서 얘가 초창에는 왕이 됐어. 초창기에는 아버지 때 이어받은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막 개혁도 해보려고 막 노력했었는데 그게 잘 안 되고 그러니까 그냥 얘는 아이씨 모르겠다 그냥 인생 뭐 있냐 그냥 먹고 놀자 해가지고 얘 그냥 사치와 향락에 빠져가지고 맨날 술 처먹고 놀고 여자들하고 파티하고 막 이런 것만 한단 말이야. 선생들하고 파티만 하고. 그런 파티들을 누구들하고 이 문신애들하고 하는 거고 그런 파티하고 그러면 무신들은 뒤에 그냥 고초 서 있고 이러는 거야. 맨날 뒤에 무슨 경호원처럼. 근데 이 김돈중이라는 애가 파티하고 막 그러다가 이 정중구를 뒤에 얘가 왕이 이제 술 먹고 놀고 있으면 정중구가 뒤에 이제 왕도 이렇게 딱 서 있는 경호실장쯤 되는데 이 정중구 수염이 거의 관우 수염처럼 엄청 멋있었대 기록에 보면. 근데 얘가 술 처먹고 막 촛불 가지고 막 놀고 막 그러다가 이 정중구의 수염을 촛불로 태우는 이런 사건이 발생되는 거야. 고의는 아니었겠지. 고의는 아니었지만 어쨌든 이 정중구의 수염, 이 당시에 수염 이런 거는 거의 자기의 자존심, 자기의 상징 이런 거잖아. 이때 당시에 수염은. 근데 그런 군인 장수의 수염을 김돈중이 장난으로 실험하다가 불태우는 사건이 벌어지니까 군인 애들이 들고 일어나려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던 거지. 오케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불만이 쌓여있던 와중에 한뢰라는 애가 아주 여기다 기름을 부어. 이건 이제 1170년에 무신정변이 일어나게 되는 직접적인 사건이야. 한뢰라는 놈이 이 당시 20대 초반의 젊은 관리였는데 얘가 왕하고 같이 보현원에 행차가 가지고 보현원이라는 데가 어디냐면 왕이 이제 보현원 이런 데 맨날 놀러 다니고 보현원이 저 개성 지금 치면 여기 연천쯤 되는 데인데 경기도 북부에 연천쯤 되는 데인데 요즘으로 치면 이 절도 근처에 흥왕산이라는 절도 있고
요즘으로 치면 여기 우리 동네 치면 천마산 여기 어디 뭐 휴양림쯤 되는 거야. 그런데 가서 맨날 밖에다 돗자리 깔고 막 술 처먹고 파티하고 막 이러는 거지. 이런 보현원에 자주 가는데 갈래라는 놈이 보현원 가가지고 왕이 이 군인 애들끼리 오병수박해라는 걸 시켜. 오병수박해. 그러니까 5명의 군인이 나와가지고 맨손으로 싸우는 뭐 이런 요즘으로 치면 태권도 겨루기지. 이 겨루기를 시키는데 이 당시 대장군이 누구냐면 이송이라는 사람이고 이송이라는 대장군이 있어. 이 사람 나이가 60이야 이 당시에. 이 당시 나이가 60이면 요즘으로 치면 한 80쯤 되는 거야. 완전 중늙은이지. 근데 이 이송이라는 사람이 장군께서 직접 모범을 보이셔야지 해가지고 이송을 불러내가지고 이 겨루기에 나오게 한 거야. 요즘 치면 한 80 먹은 노인네를 겨루기에 나오게 한 거야. 장군 대빵이니까.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뭐 연륜이 쌓여서 장군이 된 거지. 나이 한 60 먹은 노인네가 무슨 겨루기를 해 지금. 그러니까 20대 그 젊은 군인한테 이송이 이 겨루기하다 오병수박을 하다가 졌어. 그러니까 이 새끼가 막 비웃으면서 술 처먹고 비웃으면서 야 이거 노인네 이거 완전 이거 바보구나 이거 밥 처먹고 하는 게 뭐가 있어 이거 밥이나 툭내고 시키고 나고 막 깔깔대다가 이송 귓방망이에 달린 거야 얘가. 그러니까 야 대장군의 귓방망이 20대 먹은 이 문신놈이 갈렸다는 얘기는 무신들 입장에서 자신들 전체를 모욕하는 그런 사건이다 본 거지. 그래서 이 건이 계기가 돼가지고 젊은 군인들 이 당시 이의방, 이고 그다음 이 당시 상장군 군인 대빵이 누구냐면 정중부인 거지. 그래서 정중부 이런 애들이 중심이 돼서 안 되겠다. 얘네들 한날 한시에 다 죽여버리자 그래서 보현원에서 이 일이 벌어진 다음에 그 다음날 시간을 딱 정해서 뭐 12시 이 당시가 한 8월쯤 됐는데 이제 8월이면 가을만 넘어가는 그런 시기야. 이 당시 음력 8월이니까.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뭐 12시 땡 종이 치면은 문신의 이 관을 쓴 자는 다 죽여라 해가지고 땡 치니까 보현원에서 왕 빼고 나머지 새끼들 다 죽여버리고 미리 개경에 보내가지고 개경에서 군인들이 저 궁전에 막 고초 쓰고 이럴 거 아니야. 이런 애들이 다 섭외가 다 끝났던 거지 군인 애들이.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한날 아침에 갑자기 칼을 빼고 개경에 돌아다니는 문신 애들을 다 찔러 죽이기 시작한 거지. 그래서 한날 한시에 한 번에 죽여버리면서 권력을 장악한 거야. 이걸 우리가 역사에서 뭐라고 불러? 무신정변이라고 부른다. 오케이 말이? 이해됐어? 그래서 이 무신정변이 일어나가지고 그 고려사회의 권력이 누구는 일순간에 무너지고 문벌귀족은 일순간에 무너지고 고려사회 지배층이 누구로 넘어오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야. 무신으로 넘어오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고 이때부터 100년간 누구의 시대가 이 군인들이 정치를 지배하는 무신들의 시대가 열리게 된단 말이야. 이게 무신정변이야. 오케이? 이해됐어? 그래서 선생님 지금 좀 128페이지 무신정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배경을 포함해서 자세히 설명을 했는데 이 부분 확인 좀 잘하고 다음 타임에 수업 길게 가지 말고 붙여가더라도 한 20분 단위로 좀 웬만하면 끊어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다음 타임에 129페이지 이 100년간의 무신직공기가 어떻게 운영됐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을 할 테니까 좀 이따 만나자고. 오케이? 안녕.